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강사 곽준입니다. 이 1단원의 지금 이 중간 핵심 단원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거 배웠고 어떤 거 나갈지 한번 목차 보면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 강의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세우는 것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그 다음에 화학식, 화학 반응식 그런 거 하면서 특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암기를 좀 하셨어야 되고 화학 반응식 세우는 방법도 알고 오셨어야 됩니다. 특히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런 것들 개념을 똑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오늘 하는 내용이 의아해진다고. 물론 달달달달 외우면은 그만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학습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이 화학 반응의 규칙, 규칙이 있다. 규칙을 잘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에너지 출입은 그 전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라서 외우는 방법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또 다음 강의에 알겠죠? 내용이 되게 짧을 거야. 자, 그럼 바로 내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자, 질량 보존 법칙 누가 얘기했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요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을 세우면서 뭘 했냐니까 원자의 개수를 맞춰줬어요. 그지? 자, 이유가 원자의 종류랑 그 다음에 개수가 변화가 없으니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그지? 자, 수소가 2개였는데 반응을 하고 나서 수소가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된다고. 그럼 수소라는 이 원자마다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수소 분자가 어쨌든 간에 지금 변하지가 않죠. 이 개수가. 그지? 수소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예시들을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염화나트륨, 자, NaCl이죠. 자, 이거에다가 질산은을 넣습니다. 은이 Ag, 질산이가 NO3. 그래서 AgNO3. 자, 이렇게 만나게 시킨대.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니까 염화은. 자, 그리고 남은 게 질산나트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남는다고 하네요. 반응 개수는 다 맞나? 질소가 1개, 나트륨 1개, 염소 1개. 다 맞습니다. 그죠? 다 맞아요. 자, 이제 다 1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보라고. 지금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랑 개수가 화학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랑 개수랑 어떠냐? 동일하시라고. 그럼 당연히 질량이 같아야겠죠. 그럼 다른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지?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기체가 발생할 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기체가 발생하는 거 한번 예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5초에 있는 걸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칼슘이 CaCO3입니다. 자, 요거에다가 지금 염화수소 HCl을 2개를 준비를 해주네요. 2개를. 자, 이렇게 하면은 염화칼슘 CaCl2.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탄산칼슘이랑 염화수소는 기체야? 기체 아닙니다. 기체 아니에요. 기체 아닌데, 자, 지금 이게 만나게 했더니 뭐가 만들어지더냐 했더니, 자, 요거 보셔야 된다고. CO2. 이산화탄소죠. 그지? 이산화탄소는 기체입니다. 그럼 얘가 뽕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기체로 딱 바뀐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기체 얘기할게요. 기체. 자, 첫 번째. 뚜껑이 닫혀 있을 때. 자, 뚜껑이 닫힌 경우, 자,
여기 안에다가 이 비커 안에서 지금 탄산칼슘과 염화수소를 만나겠다. 뚜껑을 탁 닫아놨어요. 그럼 여기에 CO2가 발생을 했지만 이 공간 안에 존재해버리죠. 그지? 그럼 질량 변화가 있을까? 질량 변화 없어요. 근데 이 뚜껑을 탁 열면 어떻게 되냐? 자, 두 번째는 뚜껑이 열린다면 자,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자, 뚜껑이 딱 열려요. 뚜껑이 열려. 그럼 CO2라는 게 발생됐을 때 CO2가 밖으로 틱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럼 내가 여기에 전자저울을 이렇게 달고 있다면 전자저울이라 해주세요. 알겠죠? 전자저울을 달고 있으면 여기 그램이 몇 그램이 찍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이 질량이 점점 뭐 하겠다? 감소한다고. 자, 뚜껑을 열면 당연한 거야. 이 기체가 밖으로 탁 빠져나가니까 결과값이 질량이 줄어들겠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 되게 자주 나온다. 알겠지? 다시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이 입자 전체, 이 공간 안에 입자 전체의 값이 동일하잖아. 원자 전체의 값이. 그지? 그런데 뚜껑을 열면 이 CO2가 기체는 도망갈 수 있다고. 액체 도망갈 수 있나요? 액체가 또 뭐 증발하거나 하면은 또 도망갈 수 있죠. 그지?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기체가 발생한 그 기체가 우리 즉각적으로 빠져나가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질량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잘 체크하세요.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연소 반응입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연소. 불 태우는 거야. 그지? 불 태울 때 뭐가 필요하니까? 산소가 필요해요. 연소라는 건 무조건 산소 연결시켜줘야 된다고. 산소랑 만나는 일입니다. 그지? 자, 근데 여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질량이 증가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할 수 있는데,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철 있죠, 철. 철에다가 산소 붙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 여러분, 그게 녹쓰는 겁니다. 산화철이죠, 산화철. 산화철이 됐을 때, 그 녹슨 거라고. 이거 뭐 붙었다고? 철에다가 산소 붙었다고. 그지? 자,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산화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존의 값보다 누가 더 붙었어? 산소가 붙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지?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그지? 그럼 질량이 무거워지죠. 뭐가 많아졌으니까? 원자가 많아졌으니까. 그지?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 우리 종이, 나무를 태우는 행위. 자, 요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자, 질량이 감소하는 경우. 자, 뭐 종이의 연소 뭐 이런 거 보면 되겠다. 그지? 자, 우리가 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불을 탁 태우면은 얘가 뭘로 남아? 재로 남아요. 생각해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종이를 불로 태웠어. 어떻게 돼?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그대로일까?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질까? 왜? 그 이산화탄소로 막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지? 이산화탄소 발생합니다. 우리가 뭔가 태우면은 이산화탄소 발생한다고. 자, 그게 그럼 기체니까 어떻게 됐어? 질량이 감소하겠다고요. 여러분들 남은 재를 봤을 때 재가 무거울까? 나무가 무거울까? 재가 무거울까? 종이짝이 무거울까? 종이짝이 더 무거울 거야. 그치? 종이짝이. 나무가 더 무거워요. 재는 가벼울 겁니다. 후 불면 날아가잖아. 그지? 나무 후 불면 날아가나?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소시키면은 우리가 질량이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잘 정리해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프루스트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자는 일정한 성분 값을 가져.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왜냐니까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자, H2O를 만들어. 이게 뭐야? 물이죠. 그지? 화면에 자, 물입니다. 자, 물이라는 분자 만들 때, 수증기 이 분자 만들 때, 얼음이라는 분자 만들 때 이 H2O는 무조건 H2O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H2O2가 된다. 그 과산화수소죠. 안 된다고. 다른 물질이잖아. 그지? 자, H2O는 수소가 1개, 산소가 2개.
일정 성분비 가지지 않나요? 개수에 대해서? 그럼 질량을 가지는 거에서도 일정한 성분비를 가지지 않냐고.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간단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들을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내용이 좀 제일 많아요. 자, 봅시다. 자, 이 물입니다. H2O가 나와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CO2, 산화구리 CuO예요. 자, 그럼 이 분자를 이룰 때 원자의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 자, 수소가 몇 개?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라고. 자, 암모니아는 보지 말고, 보이겠지만 보지 말고. 자, NH3니까 질소가 몇 개? 1개, 수소가 몇 개? 3개. 자, 1대 3이라고. 그지? 자, 이산화탄소, 이산, 산소가 몇 개? 2개, 탄소가 1개, CO2죠. 자, 1대 2다. 뭐 구리는, 산화구리는 1대 1이래요. 자, 당연한 거죠. 그지? 자, 근데 봐봐. 자, 상대적인 이 질량이 원자들의 질량이 각각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자, 수소는 수소 1개마다 1입니다. 산소는 산소 1개마다 16이야. 자, 다시 위쪽 정리할게요. 자, 수소는 1개마다 1입니다. 산소는 산소 1개마다 16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질소도 나오니까 질소도 적을게. 자, 질소가 14입니다. 자, 탄소도 나오니까 탄소는 12예요. 자, 구리는 64예요. 자, 이 탄소 원자 한 개마다 가지는 값이야. 그죠? 지금 그거를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질소가 14, 수소가 1, 탄소가 12, 산소가 16, 구리가 64, 산소가 16. 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럼 이 분자를 이룰 때, 그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 자, 다시. 수소가 몇 개죠? 수소가 2개죠. 자, 산소는 얼마죠? 산소는 1개니까 산소는 16이야. 몇 대 몇? 1대 8. 자, 그 다음에 자, NH3입니다. N 질소 얼마? 14. 자, 수소는 1인데 수소가 몇 개라고? 수소가 3개라고. 그죠? 14대 3. 그지? 자, 탄소 12다. 그지? 탄소 하나 있어요. 자, 산소는 16짜리인데 지금 몇 개 있어? 이산화탄소니까 2개죠. 16짜리가 2개. 얼마? 32. 자, 이게 4로 나누시면 4, 8에 32, 4, 3은 12. 그지? 3대 8. 자, 그 다음에 산화구리. 자, 구리가 얼마라고? 구리가 64라고. 산소는 16이라고. 그지? 자, 이거 16으로 나누시면은 4대 1.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이 물질들은 이 고유한 이 질량비를 가지게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신 게 프루스트고,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물질이면 그러면은 서로 또 다른 비율을 가지겠죠. 그지? 비율이 다르면 그러면은 다른 물질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도 좀 무방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 문제에서 볼트랑 너트가 되게 많이 나와. 볼트랑 너트가. 이거 연습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뭐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자, 볼트가 몇 개죠? 볼트가 2개. 볼트가 지금 2개. 볼트가 2개. 그리고 지금 너트가 4개입니다. 자, 지금 화합물을 만드는데, 자,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볼트 1개에 너트가 2개가 끼어있죠. 자, 요렇게 적으셔야 돼요. 알겠지? 볼트 1개에 너트가 2개가 끼어있는, 자, 요걸로써 하나죠. 이게 하나의 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N2가 2개만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자, 볼트 1개, 그 다음에 너트가 2개죠. 자, 이걸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보지. 하나로. 그지? 이 분자가 하나가 돼야 돼. 볼트랑 너트로 만들어지는데 너트가 2개가 끼어진 인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면 어떻게 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면, 자, 볼트가 2개예요. 그럼 너트가 6개야. 자, 근데 우리는 볼트 1개마다 너트는 몇 개 만나야 돼 하니까 너트는 2개가 만나야 돼요. 그지? 볼트 1개랑 너트는 2개 만나야 돼.
그럼 볼트가 2개 있으면 너트는 4개가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럼 볼트는 다 썼죠? 그지? 근데 너트가 몇 개 남았어? 너트가 2개가 남습니다. 자, 이런 거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볼트가 질량이 5g이래요. 자, 너트는 질량이 얼마야? 질량 2g이에요. 자, 그럼 반응하는 이 질량의 비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 볼트 한 개는 5만큼인데, 자, 이때 너트는 무조건 2개씩 만나야 되죠. 그지? 그래서 5대 4만큼. 2g짜리가 2개니까. 이렇게 해서 5대 4만큼의 질량비를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화합물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 볼트가 5g, 너트가 2g짜리가 2개. 그럼 다 더하시면 요게 9g이 되죠. 자,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질량이 보존이 되는구나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시면 사실 서로 간의 비율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볼트랑 화합물 간의 관계는 어때요? 하니까 5대 9. 그지? 자, 너트랑 이 화합물 간의 관계는 어때요? 하니까 2대 9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겠다고. 그지? 미안합니다. 4대 9죠. 4대 9. 2, 2, 4. 그지? 4대 9.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신가? 이거 좀 많이 나와요. 연습 몇 번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질량비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프가 지금 뭘 의미를 하는지 좀 살펴보시면 돼. 자, 우리 구리랑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져요. 자, 이거 우리 방금 했는 거야, 방금. 우리 방금 이 질량의 비, 요거 얘기하면서 좀 나왔는데, 자, 구리가 4만큼 반응할 때 산소는 1만큼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대요. 원래는 64대 16인데, 그럼 얘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비율적으로는 어떻게 하니까, 당연히 4 더하기 1이니까 5만큼이 나오겠죠. 그치? 자, 이 그래프로 나와져 있는 거라고. 자, 구리가 지금 4만큼 반응할 때 산소는 1만큼 반응해줘. 그치? 요거. 그럼 구리가 8만큼이라면 산소는 2만큼. 4대 1이잖아. 그지? 자, X축이 4만큼 증가할 때 Y축은 1씩 증가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봤을 때 산화구리랑 구리는 어떠냐? 자, 이 산화구리랑 구리는 이 비율이 어떠냐? 4대 5잖아. 4대 5. 그지? 지금 구리가 어디 있어? 구리가 X축에 있죠. 그럼 구리가 X축이 4만큼씩 증가할 때 Y축은 산화구리니까 5씩 증가하겠다. 4대 5로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다른 케이스도 좀 나온다는 거 바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요. 자, 우리가 요 구리가 있어. 자, 구리가 있는데 얘를 뭐 하겠다? 얘를 연소시켜요. 자, 연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산소가 지금 만나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겠다?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니까 구리에다가 계속 불 지르고 있는 거야. 그지? 구리에다가 불을 계속 지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산소는 우리 공기 중에 되게 많아요. 우리 질소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굉장히 좀 풍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구리는 내가 뭐 마술사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구리가 계속 반응을 해요. 자, 구리가 계속 반응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Y축이 뭐냐니까 산화구리의 질량, 산화구리. 구리가 산소랑 계속 반응하니까 산화구리의 양이 계속해서 많아져요. 그지? 자, 근데 얘가 가다가 산화구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산화구리, Y축의 값이 일정한 값이 지금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그죠? 누가 고갈이 난 거죠? 자, 산소는 공기 중에 너무 많다고. 구리가 다 쓰인 거야. 그지? 구리가 다 뭘로 바뀌었어? 산화구리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구리를 더 집어넣어주면 산화구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야. 당연한 겁니다. 그지? 지금 여기 반응이 끝났는데 구리를 또 더 집어넣어주면서 불을 계속해서 지펴주면은 산화구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그래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많이 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해석을 이렇게 쌤처럼 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없다는 부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기체 반응 법칙. 자, 게일 의상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자, 동일한 온도. 이 동일한 압력.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얘기입니다.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기체의 부피는 이 입자의 개수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가 있어요. 얼만큼? 1만큼. 산소 기체가 1만큼 있어. 자, 둘이 질량값이 어떨까 하니까 질량은 산소가 훨씬 무겁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질량비 얘기하면서 산소는 16짜리, 수소는 1짜리야. 자, 그럼 이 분자가 얘는 2만큼, 얘는 32만큼이에요. 근데 차지하는 이 부피 값은 서로 동일하다고. 그지? 자, 그럼 여기 산소를 2만큼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산소의 부피가 2배가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쓸까 하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쓰시면 된다고. 자, 지금 반응하는 분자의 비가 지금 2대 1대 2로 반응을 하구나. 자, 이런 거 보시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기체 값이 2만큼이랑 1만큼이 반응해서 몇이 만들어지겠다? 3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안 돼요. 2랑 1만큼의 부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합해져서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부피가 2짜리가 만들어진다고. 2짜리. 자,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요 온도랑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를 보면서 이 계수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잠깐 지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 표를 한번 완성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부피가 지금 수소가 10, 산소가 5야. 자, 이게 지금 2대 1만큼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반응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자, 쌤 방금 얘기해서 이 앞에 개수만큼 이 반응을 한다고. 그지? 자, 2대 1로 반응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2대 1이야. 그럼 모두 반응시킬 수가 있죠. 그지? 자, 그러면 남는 기체값이 빵입니다. 빵. 자, 누가 반응했다고? 다 반응했다고. 그지? 자, 수소가 10만큼, 산소가 5만큼 반응했죠. 자, 그러면은 기체가 얼만큼, 수증기가 얼만큼 만들어져? 그러니까 3 하시면 안 된다고. 안 돼요. 2랑 1이 만나서 3이잖아. 그게 아니라고. 이 분자가 만들어졌을 때 이 개수를 보셔야 된다고. 그지? 자, 그게 지금 2만큼입니다. 2만큼. 자, 그래서 이 수증기의 부피는 자, 2만큼. 근데 지금 5짜리가 지금 1만큼이니까 자, 수증기 부피는 10만큼으로 만들어지겠네요. 2만큼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소 20이랑 산소 5입니다. 자, 똑같이 2대 1로 반응하셔야 된다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수소 20이 반응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산소가 얼만큼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얘가 2만큼이면 산소는 1만큼, 10만큼 필요하죠. 그지? 근데 산소가 지금 10이 있나? 10이 없으세요. 그지? 지금 5만큼 있으니까 자, 이 5를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 돼요. 5를. 그죠? 자, 이제 5가 1만큼이다 라고 기준 삼아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얼만큼 반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만큼 반응할 수 있어요. 위쪽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남는 게 누구냐니까 수소 20 중에 10밖에 못 쓴다고. 그럼 누가 남아? 수소가 10이 남아요. 그치? 수소가 10만큼 부피가 남습니다. 자, 반응한 것은요, 다시 산소 5만큼이랑 수소가 1대 2니까 수소가 10만큼 반응합니다. 그럼 수증기 부피는 또 2만큼의 비율, 10만큼이 만들어지겠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좀 봅시다. 자, 산소가 20만큼이야. 자, 그러면은 수소가 몇 만큼 반응해야 돼? 우리가 다 쓰려면, 수소를 다 쓰려면은, 죄송합니다. 산소를 다 쓰려면은 수소가 40만큼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수소가 40만큼 있냐? 하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20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20을 다 쓰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근데 얘가 지금 2만큼이야. 자, 그러면은 산소가 1만큼 반응하시려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다? 얘가 지금 10만큼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누구냐 하니까 자, 산소가 10만큼이 남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반응한 값은 자, 수소가 지금 20만큼 다 반응했죠. 자, 근데 2대 1이니까 산소가 지금 또 10만큼 반응하고 10만큼 남았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증기는 얼마나 만들어지냐? 2만큼 만들어진다고. 지금 1이 10이에요. 2가 20이에요. 그럼 수증기도 2만큼이니까 20. 이 비율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몇 번 연습하면 금방 해요. 요건 정말 쉬운 거야. 화학 반응식만 내가 똑바로 좀 쳐다보실 줄 알면은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다시 언제만 가능해? 기체 상태만 가능해요. 기체 상태만 아시겠죠? 기체 상태만 가능하고 또 언제 이 모든 상태에서 온도랑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조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질량 보존 법칙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체 반응 법칙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꽤 내용이 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굳혀져 있어요. 문제 유형이 되게 막 정말 다이내믹하고 이걸 정말 많이 막 바꿔서 내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전혀 없어. 알겠죠? 자,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다음 강의 조금 남았어요. 그건 되게 금방 끝나니까 일단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